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번 시간에는 주나라의 제국 중 3진인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한나라. 10년 전 처음 역사 공부를 위해 사기세가의 한나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이 나라 한의 한나라가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지? 더욱더 깜짝 놀란 것은 이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청주였습니다. 한나라 선조는 주왕씨가 동송의 희성이다. 그 후손들 중 한모자만이 당진을 섬겨 한원에 봉해졌다. 한모자의 3세 손인 한골이 그들의 시급 이름을 송씨로 삼았다. 한원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제후 후 한나라와 한씨가 개출되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마읍 한주라고 합니다. 한주와 한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예로 이곳이 한나라가 시작된 한원입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 마산마읍은 제주에 말목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 한라산 자락에서 한나라가 시작해서 관중에서 흐른 청하인 한강 압록강을 따라 관중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명회, 조선시대 정기의 문신, 군인 정치인이며 외척이다. 본가는 청주, 1474년부터 1475년 3번 의정부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 부원군이 되었다. 한회왕 원년 기원전 272년, 한회왕 9년 기원전 264년 진군이 한나라의 형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분수 강한의 성을 쌓았다. 한회왕 10년 기원전 263년 진군이 태항산에서 한군을 공격하여 폐주시키자 한나라의 상당군 대수가 그 땅을 조나라에 바치고 투항했다. 상당은 청주의 군명으로 추천왕님이 계셨던 청구가 청주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청주 한씨의 한명회와 중국 역사 제후 후 한나라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꼭 명심 바랍니다. 한나라는 한라산과 금강산 자락에 한강인 압록강 청하를 기반으로 청하인 압록강 한강을 따라 관중인 한양장안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위나라. 조조의 후손 조비의 조위와 도무제 탁발귀의 부기는 제후 후 위나라 제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명이 조위 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나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해왕 31년 기원전 340년 진조 제3나라가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했다. 진나라의 장수 상앙이 속임수를 써서 위나라 장수 공자항을 사로잡고 그 휘하의 군대를 습격하여 빼앗아 위군을 패퇴시켰다. 진나라가 상항을 임명하여 동쪽으로 나아가 위나라의 서하의 땅을 빼앗아 그 경계를 황하에 이르게 하였다. 제와 조 두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 위나라를 침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위나라의 소울이었던 안읍이 진나라와 가까워서 위나라는 그 도성을 대량으로 전도했다. 공자혁을 태자로 삼았다. 상기의 위나라와 관련되는 지명 중 소하, 안읍, 대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소하, 안읍. 평안도 증산의 군명을 소하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소하성의 안주구을 풍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증산과 황해도 풍천은 소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황해도 풍천의 군명 안주는 위나라의 수도 안읍과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증산은 당군 앙금이 도읍한 구월산이며 아사달산이고 백악입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 풍주는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 빈주의 전주인 풍패라고 했습니다. 금강산 지리산 자락 앞에 넓은 벌판에 위나라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량. 위나라가 천도한 대량은 개봉이라고 했습니다. 개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카이펑, 즉 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춘추시대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정나라의 장공이 현재의 카이펑 군치에 성을 쌓고 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에서 시작한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영역이었고 대량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되었으나 진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도시도 황폐하게 되었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이곳이 개봉이었던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등침을 인용합니다. 장릉. 북쪽으로 오리인 동월지에 있다. 본래 노상군의 묘인데 중종 12년에 승지를 보내 처지하고 수하는 사람을 두었으며 숙종 24년에 장릉이라 추봉하였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장땅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정. 금강장의 언덕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이란 위나라의 대량인 개봉이 천하의 중앙조정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을 흐른 강으로 위나라의 대량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윗 상국인 황제국의 칭호를 썼던 것입니다. 금강산 자락과 중턱 부근입니다. 하미, 가미, 카이민프, 계명부, 개봉부 등 연행록의 실제 경유지인 2호, 이주에 대해 신강 동쪽 끝에 있는 한밀, 현지인들은 카물 혹은 코물이라고 발음합니다. 고대 중국에는 2호로 알려졌고 원사에는 한밀역, 한밀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 카물 혹은 카미 혹은 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미를 카미라고도 부르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것을 부르는 이름은 케메인프이고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하면 이 말들은 카미 하미를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침내 케메인프라는 매우 풍요롭고 거대한 도시에 있던 대카한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주에 개평부를 옮긴 말로 몽골인들은 이를 개봉으로 발음했지만 라시드 오딘의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로 표기되어 있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이곳 카미하미를 개평부, 개봉, 계명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대당, 대자은사, 삼장법사전에 유호국이 등장하는데 이 유호국의 주에 신강위굴 자치구 한밀년 후한명제 영평 16년에 흉노를 정벌하여 이호로의 땅을 빼앗아 위와 도의를 두고 둔전을 개설, 뒤에 위가 이호현을 세웠고 지는 이호도의를 두었다. 북위와 북주 시대에는 선선인이 이 땅에 이주하였다. 순나라 대엄 6년에 이 땅을 빼앗아 이호군으로 하였다. 정관 4년에 이주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28년에 현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당태종은 이 하미를 정복해서 거기에 이주를 설치했다. 삼장법사전에는 개봉인 하미 이호를 이주라고 합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 이주에 흘렀던 하천이 이천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 송량, 담을 절본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송주에 있었던 산이 송산으로 평안도 송천의 군명 송량이란 개성에 송악이 있었던 곳으로 개봉은 제후국 송나라와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나라, 제후국 조나라에서 조씨가 나오는 것은 송씨족부의 기본 원칙으로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조씨들의 손자들은 섬진과 같은 조상들이다. 중원의 대에 이르러 은나라의 대무제의 수레를 모는 어자가 되었다. 그 후손인 비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이 오레이다. 오레는 은나라의 주왕을 섬기다 주모왕에게 살해당했다. 오레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고 오레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세웠다. 주모각은 자기 수레를 몰던 조부의 공을 취하여 조씨성을 내렸다. 이로부터 조씨성이 생겼다. 조씨와 진씨는 전후 고향의 후손 중 용씨의 자손들로 조씨가 시작된 곳이 바로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진씨 황제의 진나라에 나오는 지록 유마의 주인공 간신조고와 진나라의 황실과는 같은 혈육이었습니다. 한반도 조씨들의 시조는 조보이며 봉지로 받은 땅은 역사 속 조주로 조나라가 망하고 태원군에 명했다고 했습니다. 조씨가 기출된 조주를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금구의 불화 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사, 상두산에 있다. 상두산, 현해 남쪽 25리에 있는데 역시 태인연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주에 있었던 사찰이 조주사로 조주는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조주사가 있었던 전라도 금구란 금강산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멸하고 나서 태원군에 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송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송유주 시령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 태안과 태원은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에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흥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바로 천주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금강산에 있었던 전라도 금구에 조나라에 있었던 조주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입증합니다.
금강산을 묘향산인 향산이라고 합니다. 향산 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사양을 옆에 끼고 만폭동 내려가니 백척에 나는 물이 거꾸로 솟들 적에 만마가 함께 달려 구렁이 섞여치니 항우의 삼만전기 고르게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원기 저벽을 빼앗는 듯 병력이 급히 치니 경지가 움직인다. 우족대 잠깐 보고 내원함 숙여드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향산 별곡에 나오는 금강굴은 금강산에 있었던 굴로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록과 저벽이 제후국 조나라로 향산 별곡의 저자는 묘향산을 유람하면서 그 옛날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지역을 지나가며 그 감회를 읊었던 것으로 조나라가 흰시계 친의 무대 금강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금강산의 중턱 넓은 평지 부근이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며 그곳에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습니다. 금강산에는 많은 연못과 폭포 등의 물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